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쪽은 이제 법 기술을 쓰니까 이쪽에서는 전략 전술을 잘 써가지고 그걸 또 잘 헤쳐서 일단 일이 되게 하는 게 정치잖아요. 정치는 뭐 우리처럼 비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이 성사되도록 마쿠에서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나저나 제가 어제 기함할 만한 소식을 또 들었으니 국회 사무총장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혀진 건데 이것은 계엄 이후 계엄이 해제된 이후 상황이에요. 이후에 국회의장 공간으로 군인 등 민간인 포함해서 13명이 출동했고 그 CCTV가 포착이 됐어요.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그 CCTV가 공개돼서 파문이 상당히 일었는데 그것도 아마 저희들 화면이 있을 거예요. 뭐 준비되면 좀 보도록 하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는 국방부 해명이 더 웃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산불 감시였다고. 이 시국에 지금 산불 감시를 한다라고 하는 게 과연 이제 국방부 이야기가 이겁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한남동 공간 지역의 경계 강화를 위해 지원을 요청했고 사복 차림의 2명은 산불 감시 등 순찰 병력이다. 그러면서 해당 장병들은 계엄군과 무관하며 한남동 군사시설 보호구역 외에 이동할 사실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딴 데는 다 놔두고 왜 한남동만 산불이 나요? 아니, 그리고 국회의장 공간에서만 산불이 나나? 상식에 비춰 보면은 근데 군인들이 그렇게 무장한 군인들이 가서 산불을 그 시국에 산불 걱정할 때입니까? 아니 대통령 경호처에서 요청했으면 거기만 가면 되지. 국회의장이 공간 경호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잖아요. 당시에 새벽에 국회에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계속 여의도에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 공간 경비를 강화해달라 하지도 않았는데 왜 계엄군을 투입합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국회의장을 주 타깃으로 하는 것은 계엄 해제가 됐지만 다시 또 2차 계엄을 했을 때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한 사회권을 봉쇄하기 위한 그런 판단 아니었겠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상황이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는 믿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 끝없이 그리고 그 당시에도 국무회의로 빨리 의결해가지고 계엄 해제를 통보했어야 되는데 1시간 정도 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녹화를 하고 나서 또 1시간 이후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끝없이 이후 상황들을 다시금 본인한테 유리하게 반전의 카드를 고민했던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국방부도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좀 사실을 정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란 동조범이 안 됩니다. 덜 됩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어느 부대에서 어떻게 누가 나왔는지를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설명이 없이 경호처가 부탁해서 나가고 산불 감시였다 이러면 누가 믿습니까? 그리고 찍힌 시간이 12월 4일 새벽 1시 42분에 공관 담벼락에 계엄군이 걸어가는 모습이 찍힌 거예요. 그 다음에 8분 뒤인 1시 50분에 공관 정문에 집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헤어졌냐? 새벽 4시 45분에 철수했거든요. 그럼 이게 시간상으로 의혹이 들어요, 안 들어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산불 감시를 꼭 그게 오밤중에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리고 산불이 만약에 있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그 김은재 기자 얘기대로 그게 3시간씩 확인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우리 산불 감시원 있지 않아요? 꼭 군인들이 해야 돼요, 무장한 군인들이? 아니 사복을 입은 사람들이 했다고 하긴 합니다. 아니 사복 입은 사람도 있는데 군인들이 갔잖아요. CCTV를 통해서 군인들이 그 밤에 10명, 10여 명 정도 그 CCTV 저희도 이제 화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좀 준비가 되면 보도록 하고 실제로 군인들이 무장한 군인들이 갔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산불 운운하고 그러니까 대단히 국민들을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한다. 전 세계 지금 해외 교민들이나 실시간으로 다 정보 파악을 해가지고 국내로 알려주면서 소통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 네트워크 시대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눈치면서 방금 탄로날 조금 있으면 탄로날 거짓말을 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이 얄팍한 꼼수를 도대체 그것도 정부 관계자가 군 관계자들이 이걸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봐줘야 되냐. 저는 이게 진짜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국회 공간만이 아니라 선관위에도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계속 그 군인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해제 이후에도 이것들을 이제 순순히 받아들이기보다는 다음 순순들을 계속 고민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직 내란이 안 끝났다라고 하는 우리 그 걱정이 이어지는 부분인 거죠. 그러고 보니까 선관위 관련해서 시사인이 단독한 보도가 있던데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왜 이제까지- 사람들을 묶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못 나가게. 묶어놨다는 게 물리적으로 묶은 건 아니고요. 이제 공간에서 못 네, 나가게, 공간에서 못 나가게. 라고 예. 하는 것인데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김경주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폭로했던 이제 케이블 타이 포박 그리고는 네. 주건을 씌워서 맞아요. 데리고 가려고 네. 했다라고 하는 그 나 의혹들과 너무 맞닿아서 무서웠어요, 있는 그거 것이죠. 진짜. 예. 왜 그랬을까에 예. 대해서는 조금 더 취재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그 사실은 이제까지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어서 네. 굉장히 좀 충격적이어서 저희도 국회 현안질의 하고 있는 행안위에서 네. 연락받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부정선거의 증거를 조작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네.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1단계 전략은 국회와 선관위였던 것 같습니다. 1차. 그래서 일단 계엄 해제가 못하도록 국회를 봉쇄하고 그 노상원 수첩에도 나온 것처럼 네. 국회를 봉쇄해서 더 이상 국회 진입이 불가하도록 군인들이 장악을 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일반 시민들, 국회 보좌진들, 언론인들 저도 있었어요. 진짜 로텐더울에. 다들 고생이 예. 많으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현장 지휘관들 이러면 큰일 난다, 유혈 사태 난다, 안 된다, 못 한다, 단전 단수 불가하다, 이제 이런 판단을 내린 거고 네. 이미 국회의원들이 150명 이상이 와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작전 실패다 이렇게 예. 판단을 해서 못 한 거지. 이게 됐으면 이제 큰일 났던 거죠. 동시다발적으로 외환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그렇습니다. 의혹을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국회를 봉쇄한 다음에 음. 그러니까 외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게 정당성을 가질 수밖에 네. 없고 네. 그리고 선관위에 가서 예. 지금 봤더니 부정선거 증거가 있으니까 예. 22대 국회는 무효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선거를 해서 예. 지금 사람들을 뽑겠다라고 예. 하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의 영구집권 플랜처럼 보이는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국회의장 공관 CCTV 네. 영상 확보가 됐나요? 네, 그러면 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저 군인들 아니에요? 담벼락을 걷고 있는 걷고 있잖아요. 분입니다. 예, 저 CCTV로. 노화열을 맞춰가지고 열심히 걷고 있네요. 보니까. 네. 예, 저 군인들 아니에요? 군인 맞잖아요. 뻔히 드러난 부분들도 아니 촛불 감시하려면 좌우를 잘 살펴야지. 지금 왜 앞으로 가? 앞으로만 가. 예. 그러니까요. 예, 저쪽 뭐 다니면서 상황을 봐야지. 저렇게 앞쪽으로만 휴대폰도 보고 말이죠. 이 길이 맞나? 이거 확인하는 것 같은데. 예? 야, 정말 문자 확인하나 봐요. 예. 저런 방식으로 이제 어제 김민기 사무총장이 이제 회견하는 모습까지 여러분이 이제 보고 계시는 건데 종합하면 이런 겁니다.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 매우 심각한 거짓말을 국민 상대로 계속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저는 그 영구집권을 꿈꿀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위험해졌잖아요. 예, 자기들이 굉장히 위험해졌고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서 이 마각이 다 드러났을 때 결과적으로는 수사받아서 감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고 피의자 윤석열도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확 계엄해버릴까? 평소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명분을 가지고 계엄을 통해서 영구집권을 꿈꿨을 그렇죠. 거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계획들이 지금 또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아침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이것도 네. 있더라고요. 계엄날 공개된 북한 송전탑 철거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날 12월 3일에 맞아요. 통일부가 예. 공개한 오후 영상인데요. 네. 이게 김용현 전 장관이 해달라라고 그러니까, 해서 네. 나오게 된 영상이라고 하던데요. 이제 그날 굉장히 여러 가지 불안을 좀 조성하려고 했던 예.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당시에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국방부 제공인데 왜 통일부가 이거 하냐 이런 식의 말들이 있었다라고 네, 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이상한 것들을 기자들이 좀 취재를 해보니까 네. 이것 또한 김용현 전 장관의 이야기였다. 그렇군요. 이제 방금 보신 영상은 이제 국회 영상인데요. 국회의장 공관 가는 길인데, 공개한, 네. 예, 그 공개한 내용을 보면 실제로 산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고요. 예, 의장을 납치 또는 뭔가 일을 획책하기 위해서 뭔가 그 주변을 살피는 그런 영상으로 볼 수밖에 근데 없다. 이거 하나 너무 궁금한 게 네. 지금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왜 12월 3일이었냐. 결국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키를 가지고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김용현 정도일 것 같은데 김용현이 지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제 보도를 보면은 혹시
뭐 특검법 처리 문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처리 네, 문제가 네. 뇌관이 됐던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왜 화요일에 네. 평일에 못 참고 계엄을 했는가라는 부분도 동기 부분도 밝혀야 될 분명히 대상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궁금증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우리가 취재로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날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워낙 소문이. 무속 이야기들이 많다 네, 보니까 네. 그런 식 이야기가 농담처럼 안 들린다라고 하는 것도 네.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고요. 보니까 이제 내란 공소장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배경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JTBC가 보도하고 보도가, 있어서 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왜 12월 3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가 더 나올 것 같긴 한데요. 네. 근데 윤 대통령이 원래라면 뭐 11월 달에도 고민이 있었다라는 식의 이야기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미대선과 에이펙이 있어가지고 또 미뤄졌다라고 네. 하는 것인데 네.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은 정말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구나. 그랬던 것 예. 같아요. 영구집권을 하는데 번갈아 가면서 할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도 통일 하고 대통령이요? 통일 대통령 김건희 이렇게 만들어서 실제로 저도 그 취재를 했어요. 2022년에 이제는 밝혀도 될까? 아니, 하여튼 그 선생님께서 밝히지 말아달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오랫동안 남북관계를 해온 분입니다. 이제 이분한테 자기가 남북관계에 관심이 많고, 북한 문제에 관심이 많다며, 이제 통일이 될 거다. 2025년에. 아, 김 여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했대요. 2022년도. 2022년에 3년 후에 통일된다라고 예. 김 여사가 이야기했다고요. 예. 그러면서 그게 그럼 어떻게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냐 그랬더니 위에서 다 이게 근데 그 위에서라는 게 어떤 무속 이런 뜻으로 들렸다라고 이제 그분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해 그때 이제 본인은 천공이 얘기해 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천공뿐만이 아니죠. 너무 많은 기타 등등의 건진 뭐 지금 뭐 백제권 명태균 예, 예. 네. 명태균 명태 스님은 억울합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이 채널 보시는 것 같던데. 왜 뵙고 싶은 마음에 제가 그냥 실언을 했습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명태균 그리고 또 건진, 천공, 그리고 노상원 씨까지 지금 포함된 뭐 이렇게 거죠. 등등까지 예. 다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속 스캔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보면 영구 집권을 해서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꿈꿨던 것 같다. 그리고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부 연평도 바닷가까지 끌고 가가지고 수거 사실 여부는 처리하거나 확인해봐야겠지만, 그렇다고 아니면 끔찍한 것이고, B1 예. 벙커에 그 수첩에 왜 쓰여져 있느냐가 그렇죠. 되게 중요한 예.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 윤 대통령 지시를 노상원 씨가 적었다라고 한다면 네. 바로 이제 진짜 예. 외환 혐의 그리고 뭐 내란 그렇습니다. 혐의로 직결되는 예. 이슈라고 예. 보이고요. 예. 네. 그렇지 않더라도 노상원 씨가 적었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보고만 됐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과거에 안정범 수첩이 굉장히 중요한 그렇습니다. 또 그 스모킹 단서가 건으로 이렇게 됐죠. 나오지 예.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예. 굉장히 이 부분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고 아니, 그리고 나오는 게 이게 많아야 중간에 된다. 이제 오전에 좀 중요한 보도가 나와서 알려드려야 될 것 예, 같은데 예. 지금 헌법재판관 3명을 네.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냐 없냐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백혜련 의원실이 예. 대법원에 물어본 거예요. 대법관의 경우에는 어떻냐 그랬더니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와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이 제청, 대통령이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탄핵소추와 의결이 국회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를 거쳤다면 그와 같은 대법관 임명은 삼법 분립 등 헌법상 제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네, 된다라는 네. 걸로 들리는데요. 아까 지금. 지명도 아니고 임명을 왜 못합니까? 왜 우리가 못합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그러니까, 하는 네. 게 너무 답답하고 아니, 그럼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 왜 한 네,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말 해야 되는 일은 거부권은 대통령의 적극적인 권한 행사예요. 근데 예. 그거는 행사를 하고 소극적 권한 행사에 해당하는 그냥 그거는 자기는 대리인에 불과한 거예요. 예. 국회에서 임명권을 갖고 있는 거고 국회에서 한 것을 절차를 밟아서 그 지명에 통과시키면 불과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그거를 안 하겠다고 버티는 것 자체가 이거는 아니, 정치적으로 대단히 우리나라 최고의 재판소가 두 곳 아닙니까?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 그렇습니다. 두 곳에서 이런 해석을 내놨으면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뭐라고 이게 위헌 위법이어서 안 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요. 본인은 경제학과 전공이에요. 법률 몰라요. 네. 우리처럼. 예. 법대도 안 나왔단 안 나왔- 말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네. 그런데 네. 이제 자기가 위헌 위법이라고 예. 경제학 석박사 하버드에서 하신 분이
이렇게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저는 거죠. 그리고 네. 사실 그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지금 이 야당의 추천이 있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다라고 하는 그 앞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를 이어서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것인데 2016년에 최순실 그리고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때 야당이 추천 다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맞습니다. 추천을 했었고 거기에서 꾸려진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그러니까요. 팩트 체크는 이미 꽤 되어 있는 사실인데 아직도 그 이야기들을 다시금 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그건 하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예. 진짜. 예, 그걸로 자기가 일약 스타덤에도 오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을 그 헌재라든가 대법원, 그다음 대한변협 예. 이런 유관 단체들을 모아놓고 한번 법률적으로 예. 여야가 위임해서 가려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 명쾌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이. 근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억셉트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 가장 대한민국에서 보수적이라는 네. 법조 3단체가 모여가지고 그때 그렇게 같이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뭐 대한변협이 같이 아니, 할지는 왜냐하면은 특검을 추천할 때도 그런 단체 직능단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쵸. 형태상으로 이상하지 예, 않으니까 예. 국회가 그걸 전문가들한테 위임해보자 그렇죠. 이겁니다. 근데 차라리 네. 이런 거는 가능할 것 네. 같아요. 법원 행정처, 그 다음에 그 대한변협, 그러니까 네. 그리고 뭐 무슨 원래는 이제 법무부도 법무부 들어오고 이런 이렇게 해야 건데 그 되는데. 뭐 대한변협 아까 말했던 예, 것이고 예, 예. 네. 뭐 그렇게 해서 한번 진짜 법률 검토를 받아서 이게 꼭 해야 되는 일인지 안 해도 되는 건지 이렇게 버텨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네. 강제할 수 있는 뭔가를 좀 그리고 거기다 이제 국회 조치가 입법조사처 필요하다. 집어넣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국회 네. 입법조사처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들어가면 되겠죠. 예, 예. 네. 그렇게 해서 3단체가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 왜 이럽니까? 윤석열 체포영장 너무 먼 단계다. 아직도 검토할 것이 많이 남아있다.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공수처는 계속 대기 중이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 근데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거는 그래서 자신이 없어 보인다. 그 공수처가 예. 제대로 진짜. 이제 수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프로토콜에 대한 이해나 쉽게 해서 그들이 얘기하는 표현대로면은 거학을 척결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불안감과 불편함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마뜩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이 부분은 사실은 뭐 경찰이라든가 수사기관이 보조적으로 도와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조금 어제부터 안 오겠다, 그제부터 안 오겠다는 기류가 얽혔고 그리고 어제 입장이 나왔어요. 출석하지 그렇죠. 않겠다. 네. 그 뭘 기다립니까? 그럼 바로 체포영장 발부 받아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끊임없이 공수처의 오동훈 처장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청원형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가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좀 의지가 없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검찰이나 경찰보다 경찰에게 요청을 받아서 같이 들어가면 되는데 그런 것도 네. 안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얘기를 합니다. 압수수색에서 주요 국가시설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지만 신체에 대해서는 그게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서 인신구속을 위한 영장, 법관의 영장을 집행하는데 그걸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돼서 경호처 관계자들도 그거 하면 안 된다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를 빌미로 해서 그냥 무조건 안 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수사 의지가 없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도리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이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폴포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폴포트가 죽기 반년 전에 미국 기자하고 인터뷰를 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투쟁을 폴포트가 얼마나 많은 양민 학살을 했으니까 킬링필드 여러분들 영화 봐서 다 아시죠. 그래놓고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투쟁을 수행했을 뿐 사람을 살해한 것이 아니다. 나를 봐라. 내가 야만인으로 보이나? 내 양심은 깨끗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이 사람은 자기 실수를 자기의 잘못을 반성도 인정도 하지 않았어요. 캄보디아와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했으며 그런 차원에서 나는 이 투쟁을 수행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오차다마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윤석열도 똑같아요. 우리 과거 역사에서 봤습니다. 전두환. 그렇죠. 사과 한번 똑같이 얘기했어요.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사과하지 않고 5.18 최초 발포 명령자 누군지 발설하지 않고 죽었어요. 우리 역사에서 전두환이면 족하다.
근데 윤이라는 사람이 또 나온 거다. 우리가 폴포트처럼 이렇게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근데 마지막 최후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폴포트를 자기 그 부하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쓰레기만도 못한 존재다라고 해서 실제로 폐타이어 쓰레기하고 같이 화장을 해버렸어요. 아시는 것처럼 4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130만 명을 죽였습니다. 현대사에서 홀로코스트, 루안다 학살 3대 최악의 참혹한 역사 인류의 비극으로 남아있는 사건인데요. 지금 이 다 미수에 그쳐서 그렇지 이것들이 재현됐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역사의 참극을 서울이 광주 될 뻔했던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전차가 와서 그렇죠. 있고 네. 탱크가 오고 실제로 판교에서 대기 중이었고 탱크 또 그거 가지고도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지금 아니라고 그거 하고 가지고 있으니까요. 가짜뉴스 이런 예.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역사로부터 우리가 예. 교훈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크리스마스 때 사실 이렇게 살벌한 얘기 하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 대표에게 편지가 왔어요. 아 개인적으로 온 건가요? 아니요. 예. 저희 준비된 게 있을 텐데요. 취재 편의점 제작진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보낸 편지여서 저희가 애청자분들께 꼭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아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그 총선부터 많은 역할을 해준 거에 대해서 고맙다라는 인사를 했고요. 바깥 상황이 염려 걱정됩니다. 헌정 파괴 내란 군사 반란 일당은 완벽히 패퇴당하지 않았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항할 것입니다. 탄핵, 처벌, 정권 교체가 차례차례 모두 이루어질 때까지 제목까지 싸워주십시오. 날씨가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반드시 그러나 봄은 올 것입니다. 모두의 건강, 건투, 건승을 빕니다. 취재 편의점 출연의 그날을 기다립니다. 네. 출연 예고까지. 네, 출연 예고까지 했는데요. 그 마음이 많이 서늘해지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어떠세요? 다시 올 봄을 기다리며. 네, 우리 역사는 늘 전진했습니다. 네. 네, 또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봐주신다는 자체가 네. 또 어떤 그런 바람과 염원들이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또 열심히 저희도 지적하고 또 보도하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하나만 아까 제가 지명과 임명에 있어서 지명이 적극적인 인사권이고 이제 임명은 소극적인 인사권이다라는 차원에서 네네네. 단어가 가끔 헷갈리게 네. 쓰는 것 같아서 예, 그러니까 지명은 여야 몫으로 했고 네. 한덕수 총리는 임명하는 임명만 거다. 하면 되는 네. 것인데 마치 그걸 지명으로 오해해서 네. 일부러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네, 끝으로 한 말씀 듣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새벽에 몸살 기운이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중간에 잠을 못 잤어요. 네. 근데 이제 10시까지 할 때는 네. 굉장히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지금 몸이 힘들어. 서늘합니다. 아이고. 오늘 그런 상황이라서 4시 방송 4시에 방송 좀 바로 보러 와주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해야겠다 보니까 네, 여러분 구교영의 정치 비상구를 지켜주십시오. 네. 네. 자, 김은지의 뉴스인 그리고 저희 취재 편의점도 열심히 사실을 보도하고 저희 가짜 뉴스 하는 기자들 아닙니다. 현장 직접 다니면서 현장에서 취재한 그대로 날 것 그대로 보도하고 있는 매체니까요. 여러분들 꼭 지켜주시고 구교영 기자 기침하지 않고 방송할 수 있도록 4시에 경향TV 꼭 방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취재 편의점 60만 꼭 만들어 주십시오. 네. 크리스마스 선물로서 이제 지금 보시지만 말고 저희도 구독 이제 버튼 40만, 네. 경향TV 40만 꼭 만들어 주시고요. 시사인 50만 50만 넘었습니다. 넘었어요. 예, 쭉쭉 올라 다 같이 지금 올라가야죠. 50 몇 만이죠? 51만 51만. 넘었죠. 와, 예. 야, 그새 또 많이 넘었네. 야, 승승장구 시사인 다 같이, 응원합니다. 네. 다 같이 저희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봄날을 기다리며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평화로운 정의로운 네. 크리스마스 꿈꾸겠습니다. 정의로운 크리스마스, 평화로운 크리스마스,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